자, 그러면 저희 주도 섹터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어떤 섹터 골라주셨을까요? 자,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인데요. 네. 이쪽 선택하신 이유부터 저희 한번 포인트만 좀 짚고 가볼까요? 오늘 시장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어, 정말 죄송한 괜찮습니다. 이사장님은 항상 네. 그러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항상 그러셨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살짝 꽂히는 디스를 네, 하시네요. 아닙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네. 그런가요? 전력 설비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네. 이제 안 좋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 근데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에 관한 네네네. 우려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질 겁니다. 음, 지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AI 산업이 앞으로 가냐 안 가냐 그거는 논란거리도 안 돼요. 아,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가게 되면 그걸 기반해서 발생되는 여타 인프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하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를 통해서 전력 공급하는 전력원 그게 LNG, SMR이잖아요. SMR이잖아요. 그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현대일렉트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알테오젠 말씀드릴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산업이 좋은 거하고요. 주가가 같이 갈 때가 있지만 헤어질 때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4월 달 이후에 그렇게 좋았던 반도체 소부장이 다 꺾여 버렸어요. 작년 4월 달 이후에 HBM이 안 팔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그죠? 하이스 실적 계속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죠? 그럼 HBM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반도체 소부장은 4월 달 이후에 못 갔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 2023년도로 가볼게요. 2023년도 7월 달에 정확하게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고 그때부터 2차 전지가 꺾였어요. 종목들이 전부 다. 근데 2023년도에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았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산업과 주가가 동행할 때가 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헤어지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현대일렉트릭의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인가요? 4분기 실적이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1월 20일인데 시가가 43만 원, 3.5% 상승 출발됐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고점 대비해서 12% 하락으로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실적 잘 나왔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그거잖아요.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현대일렉트릭의 당시에 주가가 43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43만 원의 주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실적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실적 퍼포먼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숫자면은 지금의 주가는 적정하지가 않은데? 라고 시장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전력 설비가 꺾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AI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가성비 AI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AI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서 산업은 좋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 넘어가네. 이거는 이제 이전 거네, 낡은 거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으로 찾아가게 되고 가성비 AI 이쪽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전력 설비도 같이 는 꺾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SMR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구축 계속 할 거거든요. 해저 케이블 계속 만들 거고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 주가와 산업이 같이 갈 때가 있으면은 이게 헤어질 때가 있는데 전력 설비는 그런 관점에서 헤어짐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이제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헤어지자라는 네. 의미이신 거네요. 그렇죠. 음, 올해 1월 20일 날 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나가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놓아주자. 네, 놓아주자. 이제는 보내주자. 이제는 방생할 때다. 네. 이제는 방생할 때다. 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네. 그래서 이게 가치 투자의 함정, 숫자의 함정 음.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고. 물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게 되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무슨 소리야?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 고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뭐 주식을 뭐 신처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도 18년 동안 이 바닥에 있게 그쵸. 되면서 제 경험치거든요. 그래서 경험치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갈 때는 좋게 말씀드린 게 맞는 거고 또 꺾일 때가 있으면 또 안 좋 경고를 또 해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냥 열변을 토하네요 제가. 오늘 든든하게 또 저희의 많은 희망을 꺾어주고 계십니다, 이사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데이터 센터에 관한 수요 자체는 문제가 네, 없겠지만 맞아요. 그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전력 설비 쪽으로 다시 이제 수급을 일으키기에는 전력 설비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혹은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해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쪽에서 구리 관세를 시사를 했는데 이 전선업계 쪽에는 이 부분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네네. 합니다. 네, 역시나 이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멘텀일까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풍선을 봤거든요. 네. 주가 흐름이 아쉽네요. 음. 주가 흐름이 아쉽고 이구 산업 정도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차트 보게 되면은 우상향할 만한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재 이슈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구 산업 그러니까 구리 관련 종목들 전부 다 오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이구 산업에 좀 제한시켜서 일단은 구리 관련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